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아침에 제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렇게 몇 번을 자꾸만 이름을 말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라이너 마리아 릴케 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시인 이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뭐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이 이름들도 한 번씩 입으로 발음을 해봤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이렇게요. 근데 진짜로 문학하는 사람들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뭔가 낭만적이고 또 어떤 글의 향기랄까 이런 멋스러움이 느껴져서 한참을 책을 읽지 않고 이름만 중얼중얼 했습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고독한 인간에게 건네는 릴케의 격려라고 해서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요. 1875년 12월 4일 체코 보헤미아 프라하에서 태어난 독일 시인입니다. 철도 회사에 근무하던 아버지가요. 릴케를 15살에 육군 소년학교에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잘 졸업을 했는데 육군 고등학교로 다시 진학을 하면서는 이렇게 릴케가 시인적 소질도 풍부하고 또 좀 병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요. 중퇴를 하고 20살에 프라하 대학 문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문학 수업을 받고 다시 뭐 뮌헨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에서 예술사, 문학사, 뭐 철학, 법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1902년 8월에는요, 파리로 가서 조각가 로댕의 비서가 되어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요, 로댕의 예술을 접하면서 릴케의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책에 35쪽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창조의 본질과 그 깊이와 영혼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름을 대하하겠군요. 한 분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시인 야곱센이고요. 다른 한 분은 살아있는 모든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대한 예술가 두 사람이 한 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진짜 위대한 예술가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곳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서로서로, 그죠? 어떤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뭐 하늘의 뜻이랄까? 뭐 그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1926년 가을 어느 날에 릴케를 찾아온 이집트 여자친구를 위하여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폐혈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12월 29일 51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주요 저서로는요, 뭐 말테이 수기, 두이노의 비가가 있지요.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83년부터 1966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지은 시 몇 편과 또 편지를 써서 릴케에게 의견을 묻고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도요. 편지를 보낼 당시에 20살도 안 되었고 또 직업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릴케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자신이 쓴 시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정말로 릴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책 안에는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총 10통의 릴케 편지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의 편지는 실려 있지 않고요. 오직 릴케의 편지만 실려 있습니다. 릴케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2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요. 릴케가 죽은 후에 바이마르에 설립된 릴케 문서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1929년 인젤 출판사에서 출판한 거예요. 생전에 1만 통이 넘는 편지를 썼대요, 릴케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본성의 풍부한 수학이라고 그 수학을 편지에 담았다는 고백을 덧붙여서
자기가 쓴 편지 모든 것, 모든 출판을요, 인젤 출판사의 제안에 따라 수신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인젤 출판사는 이 유언에 따라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간을 한 거고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후배에게 선배로서 또 성심성의를 다해 조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카부스에게 첫 답장을 쓰던 당시 릴케 자신 또한 그의 인생과 문학에서 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릴케 자신의 새로운 인생관과 문학론에 대해서 어떤 모색 과정의 고백도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뭐랄까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러질 않아요. 고독이 묻어나요. 고독이. 고독과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편지 한 대목에 이런 글을 써요. 당신을 위로하려는 이 사람이 때때로 당신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단순하고 조용한 말이나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삶에도 많은 고생과 슬픔이 있으며 당신이 삶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힘들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죠? 고생과 슬픔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과 슬픔은요. 바로 그 당시에 생계에 위협을 느낀 릴케가 막 그 첫 돌이 지난 딸을 장모에게 맡기고 아내와도 별거하면서 원고료를 벌기 위해서 로댕 평전을 집필하면서 파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케가 고독을 강조하고 글쓰기를 내적 필연성에서 찾아낼 것을 권유하는 것도요. 뭐 상대방만을 위한 충고가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생존 조건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릴케 시인 또한 그런 삶의 고생과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어떤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릴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진지하고 엄격한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 릴케는요 로댕 편전을 발표를 하고요. 로댕에게서 배운 그런 끝없는 작업과 인내라는 자세와 관련해서 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티면서 고유한 삶의 근거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다 보면요. 편지를 처음에 보낸 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에 대한 릴케의 애정이 진하게 묻어나서 모르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무한한 사랑과 믿음, 신뢰를 알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릴케의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릴케가 태어났을 때 카톨릭 영세와 함께 르네, 카를, 비렐름, 요한, 요제프, 마리아라는 긴 세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자 이름 마리아는요. 릴케가 태어난 시각이 아기 예수 탄생 시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한 엄마가 붙여준 거래요. 성모 마리아를 닮고 싶은 엄마의 허영심이 투영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릴케의 엄마가 좀 허영심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르네라는 본명을 또 라이너로 바꿔준 사람은 루였는데요. 이 루는 릴케의 연인입니다. 체코식 이름은 촌스러워서 작품 활동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녀가 이 도이칠란트식 이름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1903년 2월 17일 파리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 중에서도 좀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편지가 굉장히 장문입니다. 정말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친애하는 카푸스 씨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내주신 편지는 며칠 전에야 받았습니다. 편지에 담긴 관대하고 친절한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 제가 뭐라 표현할 길이 없군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평적인 견해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비평으로는 예술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비평을 하게 되면 언제나 다소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모든 사물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넘어선 영역에서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술 작품은 그 모든 사건들보다도 더욱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우리 생명과는 달리 영속적이며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찮고 쓸데없는 순간 하나하나까지 당신의 모든 순간이 글을 쓰고자 하는 충동의 표식이자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게 될 것들을 모방만 하지 말고 말로 직접 표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의 시는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형태는 피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하고 빛나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글이 숱한 지금 일상적인 것들을 독자적인 글로 표현하려면 힘차고 성숙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일상적인 소재는 피하고 대신 당신의 슬픔과 열망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믿음을 묘사하십시오. 저를 믿고 보내주신 시들을 당신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그 관대하고 진심 어린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낯선 타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성껏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당신의 신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충정과 관심을 담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읽으면 읽을수록 멋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 안에는 10통의 편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용이 뭐 두껍지 않습니다. 책 내용이 150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누군가로부터 라이너 마리아 릴케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는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마 조금 더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